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의 합. 하고 사이드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원리 합계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적금 구하는 거거든. 매년 매달 100만 원씩 넣어서 1년 동안에 원리 합계 이거 내가 왜 계산해야 되냐고. 자, 이거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은 등비수열의 뜻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을 우리가 이거 기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수열이에요. 다음 항이 이 n항이니까 이거 다음 항이죠. 다음 항을 구할 때 그 바로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이 r 이게 상수입니다. 숫자를 곱해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r을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2라고 잡았을 때 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되고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자,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이런 관계들을 보면 일반항은 우리가 이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하는데 그럼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여기에서 사실 2라는 숫자를 곱한 거잖아. 그럼 곱하기 2, 계속 곱하기 2를 하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r이라고 약속한 다음에 얘는 곱하기 r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곱하기 r. 그럼 3항은 r하고 r을 두 번 곱하죠. 그래서 3항은 바로 이거 바로 적으면 된다. ar의 a1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r의 세제곱 이렇게 세 번 곱해서 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항상 이제 첨자에 대해서 정리 잘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한 개, 두 개, 세제곱 결론적으로 n번째 항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첫째 항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모든 항을 a에는 모든 항을 첫째 항 a1을 1a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을 때 얘를 a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들을 보면 이제 봐봐요. 모든 항을 5항 같은 것도 이제 ar의 4제곱, 뭐 3항 같은 거를 ar의 2제곱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나눗셈을 해주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나누면 실제로 이게 약분이 되면서 r이 몇 개? 2개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얘가 a에 오면 얘와 얘 사이 관계는 r을 몇 번 곱한 거다? 2번 곱한 거다. 그 뜻이잖아요. 그걸 나눗셈으로 연산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등비수열은 연산하는 법칙이 첫 번째가 a의 m항 나누기 a의 n항은 결론적으로 r을 m-n개 제곱승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등비수열 아닙니까? 여기서 m에는 말 안 해도 자연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계산한다. 등차수열은 빼셈이라면 등비수열은 나눗셈이지.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이제 그 다음 나왔던 게 또 등비중항이잖아. 맨날 나오는데. 그래서 등비중항을 한번 써보면 등비중항은 세수 A, B, C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생각해보면 공비가 I라고 하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얘가 결론적으로 저항보다 곱하기 R씩 된 걸 거니까 맞지? 그래서 곱하기에 평균 가는 거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A 곱하기 C가 뭐와 같다? B를 몇 번 곱한 거와 같다? 2번 곱한 거와 같다. 그 소리야. 이게 한번 표현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 AR이고 얘가 AR의 제곱이야. 맞지? 여기 계속 R씩 곱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A하고 얘 곱하면 실제로 A 제곱에 R 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제곱해도 A 제곱에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등비중항은 등비수열은 요거 두 개 양쪽 사이드의 이 곱이 결론적으로 뭐와 똑같다? 이 B의 제곱과 똑같다. 요게 이제 등비중항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또 첨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잘 봐요. 자, 이 예시를 하나 적어놨으니까 계속 이용해 먹자고. 등비수열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을 때
자, 요게 이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금 약간 수열을 조금 뜯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등비수열은 합의 구조가 같았잖아. 등차 수열은 합의 틀렸죠. 자, 등차 수열은 합의 구조가 같았고 등비수열은 곱하기의 구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하고 생각해 보면 첨자가 마찬가지로 공비를 곱하기 개수란 말이야. 첨자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거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어때요? 얘 2의 8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해도 2의 8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해도 2의 8제곱. 그러니까 A1 곱하기 A 9한 거하고 잘 봐. A2 곱하기 A 8한 거하고 A3 곱하기 A 7한 거하고 A4 곱하기 A의 6한 거하고 A의 5의 전체의 A5 곱하기 A 5한 거하고 어때요? 전부 다 같죠? 합의 구조가 다 같단 말이에요. 곱하기로 이해해보면 첨자의 합이 같을 때 둘 다 10이죠. 전부 다. 첨자의 합이 같을 때 이렇게 곱하기의 구조가 똑같아. 계속 합이 나오지. 곱하기 구조가 등차수열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나? 왜 그렇지? 자, 곱하기 구조가 항상 같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맞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얘는 첫 번째가 이걸 이해하면 되겠죠. A의 M 곱하기 A의 N이 A의 P 곱하기 A의 Q가 같다라는 뜻은 M 더하기 N과 P 플러스 Q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문자로 나와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죠? 무조건 또 문자만 나오면 이상하게 잘 못하더라. 숫자는 잘하는데 K 마이너스 K 플러스 뭐 이렇게 A K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왜 첨자에 K가 있어? 없어. 자, 이게 곱하기 구조가 같아요. 대칭적이야, 되게. 자, 곱하기 구조가 이렇게 대칭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차 중앙을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자, A의 2항 곱하기 A의 6항이 요거 두 개의 중앙이 4항이죠. 그러니까 A4를 몇 번 곱한 것 같다? 이런 구조가 항상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PQ가 사실 같아도 요거는 뭐 등차 중앙으로 이해해 본다면 얘는 등비 중앙 등차 중앙이 왜 계속 나오지? 이게 도대체 몇 개 올라가? 미치겠네. 말로 틀린 것도 틀린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75개를 모을 수 있어. 말 틀리면 무조건 말해. 알지? 저기. 그럼 얘는 이거의 중앙이 n 더하기 n이죠, 맞지? 그걸 나누기 2한 게 이거의 딱 평균의 중앙이 된단 말이야. 이거에 뭐와 같다? 두 번 곱한 것 같다. 이런 구조가 첨자에 대한 등비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방금 또 등차 중앙 말하고 있지. 자, 요렇게 아마 강의 시간에 내가 선행할 때도 아마 이렇게 해줬을 거야, 맞지? 아니 개념을 돼 있어. 개념을 갖고 왔지? 거기 필기 다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을 푸는 방법인데, 근데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잘 봐요. 자, AN이 이 수열이래. AN이 이 수열인데,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A의 2N 수열. 자,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에요? 한번 보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수열은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2, A의 4, A의 6, A의 8 이런 구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BN을 A의 2N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첫째 항인 거야. 이게 둘째 항인 거. 맞잖아. 수열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짝수 두면 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다시 재배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약속하면 얘 공비는 몇 개 가야 돼? 2개 가야 되지, 맞지? R 2개 곱해야 되지. 그래서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그러면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N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금 약간 정리해 봅시다. 얘 수열은 첫째 항은 2항이 되고, 맞지? 2항이 첫째 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 알겠어요? 그럼 A의 예를 들어서 3n-1 이거 되게 어려운다. 어렵지 않아. 어차피 1 들어간 게 첫째 항, 2 들어간 게 둘째 항 이런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는 첫째 항은 뭐가 되고 A의 2항이 되고, 맞지? 첫째 항. 공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빨리 몇 개씩? 3개 가죠. 3칸씩 가죠. 첨자가 등차 수열 아이가 3칸씩 가잖아. 그럼 공비는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구조를 지금 바로 할 건데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 합을 구하라면 애들이 막 당황한단 말이야. 이 첨자에 3n-1이 딱 들어오면 이 무슨 수열이야?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야 되는 이렇게 등비수열, 새로운 수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첫째 항이 A2고 공비가 R 세제곱이면 새로운 수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 그리고 요거 뭐 합의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합 구조 한번 넘겨봅시다. 개념을.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은 보통 이제 봐봐요. SN이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 더하기 이게 둘째 항이고 이게 셋째 항이고 이게 넷째 항이고 요게 바로 n-3번째 항이고 요게 n항이거든요. 요게 얘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여기 an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우리 SN을 구할 건데 이제 이게 너무 길잖아, 맞지?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한데 뭐 틀렸다. 못 틀려도 빨리 찾아라. 그렇죠. 잘 찾았네. 여기 잘 찾아야지. 벌써 똑같죠. 이거 빨리 지금 이제 몇 개 됐어? 아직 모르지? 오늘 저녁에도 또 많이 틀렸지. 자, 그럼 양변에 여기다가 R을 곱해서 변변끼리 빼서 계산을 했단 말이야. R을 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양변에 얘가 AR이 이렇게 밀려서 이쪽으로 와요. 요게 AR에서 하나씩 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요게 열로 맞지? 요 R 곱하면 얘가 AR이 세제곱 되고 요거 점점점 오면서 요게 R 곱하면 요 앞에 항이 요렇게 되고 요게 AR의 R의 n-1승이 돼요. 요게 곱하면 뭐가 돼요? AR의 n제곱 이렇게 되죠. 맞지? 하나씩 밀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변변끼리 뭐 하면 빼면 다 사라져요. 딱 남는 거 적어보면 요게 그러면 1 빼기 R 되거든요. 1 빼기 R의 SN이 되고 그러면 얘는 A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눌 건데 나누기 하려면 이게 0이 되면 돼, 안 돼?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만 뭐라고? R이 1이 아닐 때만 SN이 1-R분의 요거 A로 묶어내면 1-R의 n제곱 이렇게 공식이 유도됐어요. R이 1이 아닐 때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가 R이 1이 아닐 때만 일단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제곱. 자, 이 공식 유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적고 R 곱해서 뺐다. 그랬더만 구해졌다. 뭐 이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만. 자, 그러면 이게 분모가 1-R이 돼 있을 때 R이 0하고 1 사이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요거 빼면 양수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R이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되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로 다 외워요. R이 1보다 크면 이 공식으로 R-1분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분수는 뭐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R이 1보다 큰 구조는 요렇게 R이 1보다 작은 구조는 요렇게 하면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어쨌든 이 둘 다 뭐가 아닐 때 R이 1이 아닐 때만 계산할 수 있다.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좀 생각해보자. 첫째 항이 1이야. 첫째 항이 A야. 얘 1항이야. 근데 R이 1이면 둘째 항이 뭐가 되지? 1 곱해봐 빨리. 그래. 셋째 항도? 넷째 항도? n번째 항도? 그러니까 다 더하면 A가 n개 더해져. 그렇지. 그래서 R이 1일 때는 따로 첫째 항이 n개 있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합의 구조입니다. 두 개입니다. 등비수열이. 그래서 R이 1인 구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못 봤어. 모의고사에서. 재미없잖아. 자, 심지어 내신에서는 가끔씩 내기도 해. 서술형에 이거 고려해라고 막. 내신에서는 이상해. 진짜 가끔씩, 찐 가끔씩.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이 1을 했는데 우리 등차 수열도 기억나나?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도 선생님이 등차꼴을 가르쳐줬죠. 기억나나? 등차꼴은 A의 N을 제곱 플러스 B의 N 플러스 C 꼴이라고 했잖아요. SN이 등차꼴은 C가 있다 없다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다. 항상 뭐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였어요. 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하고 이거 봐야 되는데 은결이 어차피 볼 거니까. 은결이 왜 이렇게 잘 보지? 우리 이현이도 선생님 강의 보면 잘 봤네. 잘 봤네. 잠시만. 자, 그래서 이 말을 꼬라지를 조금 이해해 보면 봐봐. 두 개 꼬라지인데 1-r분의 이 위의 식을 a-ar의 n제곱을 이렇게 사랑으로 한번 뜯어보면 이게 합의 구조가 요거를 요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요 문자를 a라고 치환한다면 라지 a로 꼴이 어떻게 나요? a-ar의 n 꼴 이렇게 나오죠. 맞지? 요런 꼬라지가 나는 거야. 꼴을 좀 알고 있자. 그러니까 SN을 줄 때 이렇게 봐봐. 한번 봐줄래? 2 빼기 뭐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딱 뭐예요? 요거죠? 꼬라지가 딱 이 꼬라지 맞죠? 뭐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네. 이거예요. 요거 예시를 들면 알겠죠? 그러니까 SN이 예를 들어서 이거 반대 꼬라지는 이거는 뭐냐면 얘가 그냥 뭐 바뀌어 있는 거야? 부호만 바뀌어 있는 거야. 아래 위로 바꿔서. 그러면 얘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같은 식이거든요. 사실 요거 바꾸고 마이너스 빼고 바꾸고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적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a로 생각하면 a 여기서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적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 ar의 n제곱 마이너스 a 꼴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요와 요건 부호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꼬라지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SN이 보통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주면 요 앞에 1이잖아요. 맞죠? 요 합의 구조를 보니까 어때요? 등비수열처럼 느껴져요. 이제 느껴져야 돼. 등비수열 SN이야. 요거하고 요거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랑 항상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이건 딱 봐도 등비수열 SN이네. 그러면 공비는 얼마라고? 3이라고. 첫째 항은 S1하고 일치해요. S1이 2 나오죠? 그럼 등비수열만 봐도 일반항이 뭐야? 쉽잖아. 이거예요.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시켜볼 거야. 안 되겠어. 이것들 2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2. 자, 어때요? 등비수열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안 느껴져? 똑같잖아. 자, 아직도 안 느껴져? 자, 그러면 A에는 효린! 자, 공비랑 첫째 항을 딱 생각해서 적어본다면 진이라서 미안해요. 공비는 얼마? 5죠. 첫째 항은 S1이죠. 8. 그러면 8 곱하기 5에 바로 적을 수 있다. 이게 안 되나? 자, 공비는 5. S1이 A1. 맞지? 그럼 첫째 항은 10 빼기 2. 8. 그럼 첫째 항을 알고 있고 공비를 알고 있으면 일반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아직도 안 느껴지는 건데? 자, 잠시만. 우리 이현이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 자, 이현아. 2-2에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와도 등비수열처럼 느껴져야 돼. 그러면 A에는 그럼 마3이야? 첫째 거 잘못 잡았네. 마4가 마4 곱하기 3에 이게 등비수열. 실제로 우리 아까 정보를 이용한 Sn-1 있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2 빼기 2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 두 개 빼면 AN 나온 다음에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저렇게 나오는지 빼면 이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구조로 해서 3의 n제곱 빼기 3의 n-1승이거든요. 자, 우리 이거 지수 계산 오랜만에 하죠? 틀렸는데? 자, 3의 n-1승으로 묶어내면 얘 남는 게 3 빼기 1 남죠. 맞아요? 요거. 그럼 요 계산이 이면서 아까처럼 똑같이 어떻게 나와요?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죠. 요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A에 나온다.
모든 수열에서. 근데 구조를 알면 굳이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됩니다. 구조 아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등비수열 합은. 등비수열 합은 SN은 이렇게 돼 있어요. AR의 n제곱 플러스 B 꼴인데 A 더하기 B가 뭐가 된다? 0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1항부터 등비고 만약에 A 더하기 B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면 얘는 2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생각을 해보자. 아까 예시 든 거 돼 있어요. 요걸 할까? 너무 쉽잖아. 봐봐. SN 자체가 이제 등비수열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제 공비가 3의 등비수열이거든요. 근데 SN은 내가 0이 안 되게 3의 n제곱 플러스 뭐지? 3n? 오케이, 좋았어. 자, 그놈의 뒷가구는 엄마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합수래. 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AN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어떤 SN이 나오든 간에. 맞지? 그럼 얘를 빼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계산이 AN이 3의 n제곱 빼기 3의 n-1이고요. 얘도 계산이 AN이 3의 n제곱 빼기 3의 n-1이죠. 뒤에 상수가 달라져도 SN에서 SN-1은 항상 같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몇 항부터 성립한다? 2항부터 성립하는 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 근데 이게 합의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얘게 3의 n-1승으로 묶어내면 3 빼기 1 돼서 얘 앞에 게 요 곱하기 2 나오거든요. 그럼 요 계산 결과에 나오면 1 넣었을 때 이게 3의 0승이니까 2 나오잖아요. 원래 SN에서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이건 항상 같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게 나와서 얘는 1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맞고요. 얘는 1 넣었을 때 6 나오죠. 실제 A1은 6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을 쓸 때 2 곱하기 3의 n-1승은 몇 항부터 성립하고 2항부터 성립하고 첫째 항은 따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합이 요거 두 개에서 0이 아니면 그냥 몇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2항부터 등비의 공차의 그 개념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열이 따라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합의 구조는 알겠지?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거에 이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예를 들어서 뭐 1에 그러면 10항까지 합을 구해봐요. 10항까지 합. 그럼 이거 적용시켜 본다면 S에 10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R-1분의 R-1분의 첫째 항 딱 적어놓고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자, 2의 10승 정도는 계산을 해주셔야 돼. 그냥 적어.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보통 이렇게 너무 거듭제곱이 크면 이거 계산하지 마요. 애들 선생님 5의 10제곱을 어떻게 구해요? 하지마. 그렇게 안 나와있어 답지도. 답지도 여기까지만 정리돼 있어요. 답지도 이렇게 정리돼 있어. 알지? 이거 그러니까 2의 10승 정도는 얼마니까?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의 10승은 나도 몰라. 625 곱하기 625 곱하기 25 어떻게 계산해? 알지? 5의 4제곱이 625거든요. 5의 5제곱이 3025야. 3025 맞나? 요거 30. 아니네. 3125네. 맞지? 3125잖아. 3125 곱하기 3125. 나도 안 해. 자, 어쨌든. 자. 그건 챗GPT가 더 잘해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자,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예제를 풀면서 한번 쭉 풀고 한번 갈게요. 필수 예제 16번. 필수 예제 16번. 자,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A의 네 번째 항이 16일 때 AN을 구해봐라. 자, 요 정도는 바로 요거 쓰는 거죠.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주면 공비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관점이에요. 그러면 A의 4항에서 A의 1항을 나눈 값은 16 곱하기 4가 되는 거거든. 요거하고 요거 나누는 거니까. 얘가 64인데 그게 뭐하고 똑같다? 몇 개 차이 나지? 첨자가 3개. R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R은 얼마다? 4더라. 4의 세제곱이 64니까. 맞지?
그러면 A에는 첫째 항 나와 있으니까 4분의 1에 곱하기 4에 n-1승. 요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4잖아. 이거 우리 오랜만이다. 마이너스 1승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4에 n-2승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2번 필수예제 17번. 자, A의 2항이 마이너스 2고 A의 4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때 공비는 음수예요. 공비가 음수인 뭐? 등비수열의 7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A의 4항에서 A의 2항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갈게요. 분수는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분수를 시키네? 그러면 맞죠? 너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럼 얘는 9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R 제곱이 9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우리 몇 항 구하는 거예요? 7항 구하는 거야. 그럼 R 구해야 되겠네. 홀수 차이나. 바로 쓰겠는데. 자, R은 그러면 음수라고 돼 있으니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야. 자, 이거 알고 일반항은 구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얘 이용할까? 얘 이용. 얘 가자. 얘 이용하자. 그러면 A의 7항은 4항하고의 차이를 생각해봐요. 몇 개 차이 나요? 천자가? 3개 차이 나면 R을 3번 곱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자, 마이너스 27분의 1. 너무 쉬워. 뭐지? 그래서 81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옆으로 필수예제 8번 갈게요. 자, A의 1항 더하기 A의 2항이 60이고 A의 3항 더하기 A의 4항이 240인데 두 항 사이 합이 준 거네. 그래서 7항이 구해라. 이렇게 돼 있고 멘트가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다. 라는 뜻은 당연히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돼가요? 뿔마 갈 거니까.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라는 줄은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가 양수라는 줄을 준 거야. 알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계산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얘를 A 더하기 AR로 나타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핵심은 다 인수분해야. 등비수열은 연립을 할 때 각각 A하고 R을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덩어리 연립을 잘해야 됩니다. 덩어리 연립. 자, 그러면 얘는 혹시 요 정도 되나? 아니다. 오케이, 내가 적을게. 그럼 얘는 AR에 바로바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자, 요게 얼마다? 240이라고 나와 있으니 얘는 A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얘가 1 더하기 R 되죠? 요게 240이 되죠. 요가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덩어리 연립이 뭐냐면 이 덩어리 여기서 찾아라.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R 제곱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게 240이니까 R 제곱은 얼마더라? 4더라. 근데 공비가 양수라 돼 있으니 R은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랐죠? 그렇지? 자, 2 더하고 2를 어디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A가 60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나온다? 20이 나온다. 맞죠? 그럼 7항은 20 곱하기 R의 6제곱이잖아. 맞지? 왜 이렇게 커지지? 64. 좀 커지네요. 1280. 근데 요 관점에서 요런 관점도 좀 있었어요. 물론 내가 좀 많이 적었잖아. 선생님 많이 적으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많이 적긴 했지만 요 관점에서 생각해봐. R의 보유 개수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하고 여기 관계를 이해하면 R 제곱을 이거 묶어내면 이거 몇 항 돼요? 관점 보자. 1항 되는 거 보여요? 공비만큼 빼주면 되는 거야. 점차를. 얘는 2항 되겠죠. 그게 얼마다? 240이죠. 그럼 얘가 얼마지? 60이죠. 약분하면. 이런 관점 보여요? 조금? 관점의 차이니까. 물론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관점의 차이가 R 개수를 빼면 첨자만큼 빠진다. 그런 관점도 가지고 있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19번 가볼게요. 19번. 이, 4 맨날 똑같아. 처음으로 왜 커져? 처음으로 얼마보다 커지는 거?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적읍시다. 대놓고 바로 적을게요. 2의 n제곱 1항일 때 2, 2항일 때 4,
3A트 8 맞죠? 여기는 뭐보다 이게 문제라고 내나 지금 우리 무시한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면. N은 얼마예요? 얼마일 때 510이 돼요? 몇 승이 돼요? 510이 몇 승이 돼요? 510이 돼요? 그렇지 9죠? 안 까먹었죠? 2의 10승이 1024고 2의 9승이 510이잖아요 맞죠? 아씨 자네는 부항일 때 1500보다 커진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필수 예제 20번 가볼까요? 자 2하고 A1, A2, A3 점점점 A에 10항 넣고 A 20을 넣었어요. 자 그랬을 때 A의 1항과 A의 10항을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사이에 끼어 넣은 수를 재배열하면 재배열해 봅시다. B의 1항, B의 2항, B의 11항, B의 12항이라는 구조예요. 합의 구조가. 지금 뭐하고 뭐를 곱해냈어요? 얘랑 얘를 곱하기를 구했죠. 얘 곱하기는 자 곱하기의 구조가 같았어요. 대칭성을 가진 됐어요. 얘 곱하기와 어떻다? 같다. 따라서 이 계산은 뭐와 같다? B의 1항과 B의 12항을 같다.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40이다.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곱하기 구조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등비수를 이루면 맞죠? 저렇게 풀면 안 되죠. 그렇지? 저 R11제곱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어요. 대칭 구조. 그 다음에 등비중앙. 세수가 이거 말라고 넘어가자. 적은 것도 아깝다. 21번 봐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x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다. 자, 못 풀면 수학 포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자, 22번 갑니다. 그래도 내가 고1 중에 2차 방정식 못 푸는 친구 별로 못 봤어. 이때까지 많이 못 봤어. 진짜 극소수였어. 완전 찐 수포자. 말고는 뭔가 인수분해는 하더라고 애들이. 희한하게. 중상부 있을란가 2차 방정식 못 푸는 친구? 존재하겠죠. 경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차방이 못 푸는 친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자,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같이 나오죠. 2하고 A하고 B는 등비를 이룬다. A하고 B하고 30은 등차를 이룬다. 그랬을 때 B-A 값을 구하고 둘 다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줬어요. 대놓고 연립해봐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뭐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죠. 자, 등비수열은 A제곱이 2B라는 관점이고 등차 중앙은 A 더하기 30이 뭐가 된다? 2. 오? 나 틀린 줄 알았어. 갑자기 이게 B처럼 보였지? 왜 제곱해야 되는 줄 알았어. 이거 제곱해놓고 이상한 놈이야. 자, 그러면 대놓고 뭐예요?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하면 뭐 할 수 있겠죠. A 나오고 B 나온 거니까 안 할게. 자, 밑에 거. 자, 이제 이번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나오면 우리 이렇게 풀었었잖아. A-D, A 플러스 B. 세수 나오면 이렇게 잡아서 풀었죠. 등비수열이 이루는 필수예제 23번에서 등비수열이 이루는 세수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A 첫째 하는 A 공비를 R이라 생각해봐. AR의 제곱. 이렇게 세수를 잡고 풀면 돼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잡아서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된대요? 다 곱해봅시다. AR의 전체의 세제곱인데요. 맞죠? 그게 얼마예요? 그럼 AR은 얼마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뭐 해라? 연립해라. 그 연립할 때 얘에서 물론 연립해라는 뜻인데 여기 막 이렇게 바로 넣지 말고 좀 약간 센스 있게. 선생님 센스 좋아하잖아. 센스. 연립도 약간 센스가 있어야 돼. 계산을 자꾸 줄이는 연습을 너 계속 무지성을 계속 너가 푸는 거 보니까 계속 똑같이 한다. 중학교 습관을. 평소 풀 때 이거 어떻게 풀이 줄일 수 있지? 자꾸 생각해야 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는 공부할 때 그랬어. 진짜 그 열심히 공부할 때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잖아. 시간이 제약이 없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 그럼 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빨리 풀려면 만약에 내가 어떤 뭐 30번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였어.
얘를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막 2시간 걸려서 풀었어. 어쨌든 풀긴 풀었어. 2시간 걸려서. 이거 내가 푼 걸까? 아니잖아. 틀렸어요. 시험 한 문제 풀고 4점이야 나는. 100점이 아니고. 자, 얘 풀었는데 20분이 걸렸어. 틀렸어요. 다른 문제 안 풀 거야. 100분밖에 없는데 거기 한 문제 20분을 투자한다고?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루틴을 만들어서 해석해서 얘를 빨리 풀어내는 연습을 할까? 모의고사 풀 때 사실 물론 처음 푸는 거야 뭐 꾸준하게 이렇게 지긋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한 문제당 어려운 문제라도 10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10분까지는 가끔씩 이상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계산도 많아. 그럼 10분 걸려 나도. 계산도 많아요. 계산까지 끝까지 해내는 게 10분 걸려. 미적분 나중에 미적분 투죠. 가면 막 계산 딱 풀어냈어. 그것들이 그걸 풀어보고 낸 거 맞아? 이러면서 이런 문제 있어 가끔씩. 그런 거는 막 10분 걸려. 맞아. 뭐 계산까지 다 끝까지 해내려면. 그거 제외하고는 10분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렇게 아니면은 킬러 문항도 사실 푼 게 아닙니다. 애들은 막 킬러 문항 풀어내고 한 시간을 풀고 풀어냈다. 시험장에서 어떡할 건데 그걸 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적으로. 알았어. 자, 냉장고 광고가 왜 났지? 자, 그러면 좀 센스 있게 얘 마이너스 1 보이잖아. 얘가 AR 보이잖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예식을 조금 정리해서 A 빼기 1 마이너스 R은 얼마다? 어때? 좀 착해졌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지? 요렇게 바꿔서 계산을 여기다 바로 대입해서 와씨 하지 말고 알겠지? 넘어갑니다. 정말 바로 대입해서 와 파이터시네. 바로 대입하셨네. 쏘리 홍서병이 지배하는 아닙니다. 자 24번 한번 볼까요? 시어스 핑키의 삼각형. 자 이 사람 시어스 핑키라면 시어스 핑키 어디 사람이야 도대체? 러시아 사람인가? 자 요렇게 지금 돼 있고 요렇게 해서 규칙을 이렇게 말해요. 프랙탈 구조라고 해요. 이거를 프랙탈 구조, 맹거 스펀지 뭐 이런 거 유명한 프랙탈 구조 많아요. 나중에 수학 심화할 때 프랙탈 구조 이렇게 대수할 때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써봐요. 거기 차원이라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몇 차원이다, 몇 차원이다. 그게 또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탐구하면 되는 거잖아. 프랙탈 구조. 나 탐구 주제 하나 던져줬어요. 자, 던져줬는데 대수할 때. 자. 수학공원 가면 사진도 찍고 그런 거 올려. 딱 사진 딱 당구 어서 왜 맹거 스펀지 진짜 실생활 수학 체험 공원 가면 다 있거든요. 맹거 스펀지 이거 시어스 핑키 삼각형도 다 있어요. 자 미안. 수학이 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똑같은 짓거리를 해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그 대부분 뭐다? 규칙성이 등비수야. 자 여기서 뭐 했어요?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색칠했죠. 여기 S1이래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cm라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제 똑같은 짓걸 또 해. 이렇게 여기 S2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다루면 돼요. 뭐다? 어차피 누구? 어차피 등비수야. 뭐? 박아 넣어요. 어차피 같은 구조로 가는 건 뭐? 등비수야. 같은 기수. 그럼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바로 뭐예요? 공비 아니겠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도 사실 공비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 몇 분의 몇이 줄었어요? 4분의 1이 줄었다는 뜻은 실제로 남은 넓이를 생각해야 되니까 몇 분의 몇이 남았다? 공비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얘도 이거 가지고 4분의 3이에요. 이거 4분의 3, 이거 4분의 3, 4분의 3 맞죠? 증명해볼까? 이 넓이를 A라 해봐요. 이 넓이는 4분의 3A, 4분의 3A. 얘도 4분의 3A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 두면은 3A였어요. 얘는 4분의 3A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 공비가 얼마예요? 그래 구조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구조 파악 이렇게. 그러면
공비 4분의 3 끝났어. 그럼 첫째 항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넓이 구해보자. 별거 없으니까. 이거 60도인 거 다 알죠? 2분의 1 곱하기 3학년 2학기. 안 까먹었죠? 2분의 루트 3.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 처음 본 것처럼 말하지 마. 3학년 2학기 때 갔어. 자, 아니 그래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됐잖아. 잠시만. 루트 3 나오죠? 그럼 얘 첫째 항은 여기에 4분의 3이 줄어드는 거니까 첫째 항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 S에는 첫째 항이 4분의 3 루트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의 n-1승 이렇게 적어내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S에 10 구해야 된다? S에 10 넣으면 되죠. 4분의 3 루트 3 앞으로 빼고 여기가 4분의 3의 9제곱 될 거니까 얘 하나 있죠? 그걸 아마 정리해놨을 거야. 홍석이 형님은 정리 좋아하거든요. 우리 형님 천국을 가셨지만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이걸 남겼죠? 자, 뒤로 넘어갈까요? 25분 가봅시다. 자, 일반항 AN이 이렇게 줬어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자, AN을 정보를 이렇게 줬어. 등비수열이라 대놓고 주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줬을 때 공비란 첫째 항을 파악해 봅시다. 너무 쉬워요. 첫째 항 공비. 1항과 몇 항만 구해보면 된다? 등비수열이라 대놓고 줬으니까. 2항. 1항은 2의 세제곱이고 2항은 2의 5제곱이에요. 눈으로 봐도 공비는 수열아 얼마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R은 4예요. 맞죠? 첫째 항 8이죠. 10항까지 합을 구해냈어요. 그러면 R-1분의 첫째 항에 R의 10승 마이너스 얼마? 1.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해줘야 된다? 3분의 8의 요 정도만 4의 10승 마이너스 1. 요 정도만 적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하지 마. 알지? 계산 안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공비가 양수다. R은 양수라 돼 있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이래요. 그랬을 때 S의 5를 구해줄래?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항의 정보를 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다. 인정? 그렇지? 대입하면 된다. 넘어가자고. 자, 같은 연립하는 거 26번 가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0. 그럼 S의 5가 1이라고 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니까 S의 10이라고 할게요. 얘가 3이에요. 그랬을 때 S의 15를 구해보세요.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내신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엄청 쉽거든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고. 근데 틀려온다. 미치겠다. 진짜. 문과 애들이야. 이과에도 안 틀려. 자, 그러면 합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등차수열도 내가 두 가지로 풀어줬었죠. 이렇게 줬을 때. 등비수열도 이거 이용한다? 이거 이용한다. 그리고 이거 이용한다? 꼬라지가 이렇게 되겠죠. 이 꼬라지가 되겠죠. 등비수열은. 그럼 이거 하면 분수 없는 거고 이거 하면 분수 있는 거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위에 우리 홍석배 형님 풀이대로 가면 해석이 S의 5는 1-R로 갈까? 1-R-R-까지. 자, R-1분의 첫째 항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S의 10은 여기 1이라고 주어진 정보고 R-1분의 A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이다. 구하고자 하는 게 R-1분의 첫째 항의 R의 1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도 다 보면 자, 우리 한번 관계를 봐요. 덩어리 연립이 중요하다고. 덩어리 연립이. 구조 파악을 해보면 제곱관계, 세제곱관계 보여요? 보여? 오케이. 그러면 뭘로 푸는 거다? 인수분해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조건을 해석하면 1-R 아이 틀렸다. 아까 많이 틀렸다. 자, 먹고 싶어서 그래. 먹고 싶어서. 자, R-1분의 R에 얘가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푸는 거예요. 요게 3인데 이 구조가 덩어리 자체가 얼마나 돼 있어요? 넘버 1, 1이에요. 따라서 R의 5제곱 더하기 1이 얼마다?
4입니다. R의 5제곱은 얼마였다? 2였다. 이까지 딱 구해놔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도 봐봐요. R-1분의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 이거 공식 알겠죠? 어떤 공식 썼어요? 이거 썼죠? 맞죠? 인수분해 공식. 요거 썼어요. 자, 그러면 요게 앞에 게 얼마인 거 알아요? 1. 맞지? 자, 5제곱이 2 구해놨어. 그럼 얘는 제곱관계 아닌가?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따라서 얼마다? 7이더라. 이렇게 봐요. 자, 괜찮죠? 구조 자체를 이해해서. 그 다음 27번 가볼까요? 자, 27번 보시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얘가 SN이 뭐보다 큰 거? 1.999 맨날 이렇게 나와. 자, 어쨌든 일반항 SN 말고 SN을 바로 구해봅시다. SN 구조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죠. 맞죠? 그럼 1-2분의 1분의 첫째 항에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어쨌든 계산하면 2분의 1일 거니 올라가면 2배의 1-2분의 1의 n제곱이 커야 한다. 1000분의 1999 이렇게 등식을 세워요. 부등식을. 그럼 이거 나누면 여기가 2000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2000분의 1 돼요. 여기가 얘가 2분의 1의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 거듭제곱 10승일 때 102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11이 되면 2048분의 1이니까 n은 얼마다? 처음으로 성립하는 게 11이더라. 이렇게 돼요. 끝. 뭐 없어. 너무 계산 빨랐나? 오케이. 계산하면 돼. 그냥. 최소값은 10이래요. 자, 그 다음에 만통 가보자. 만통. 발전 28번. 원래 학교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아, 힘들어 되겠다. 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안 되겠다. 자, 28번.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등비수열로 이제 실생활을 풀어낸다는 거야. 2017년, 2018년, 2019년. 탄소 배출량 이것들을 다 더했더만 탄소 배출량이 800만 톤. 아, 진짜 이제 전기차 사야 돼요, 맞죠? 아, 탄소 배출량 줄이려면 알지? 연비 때문에 사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가 지구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아니, 뭐 태양의 뭐 수명이 끝나면 어쨌든 끝나겠지만 과연 우리가 태양의 수명까지 살 수 있을까? 자,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럼 내 있을 때까지는 상관없으니까 뭐 상관하지 않나? 아, 맞나? 알았어. 자, 600만. 벌써 두 번 틀렸어요. 아까 기억해요. 요거 한 번, 요거 틀리고. 내가 두 개 올려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 자, 도대체 몇 개를 틀은 거야? 자, 600만 톤.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했냐면 2023년에 탄소 배출량은 2017년도의 탄소 배출량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1항이랑 일정한 비율로 뭐 한대요? 작아진대요. 계속 줄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이 있고, 이게 둘째 항이 있고, 이게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다섯째 항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인 거지. 그래서 공비를 그냥 0하고 1 사이인 자, 알 거야, 알겠지? 아니요. 약속하면 되겠죠. 계속 줄여가는 일정한 비율.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의 정보를 줬죠. 그럼 얘는 다음 항이니까 A의 7항은 첫째 항의 몇 배입니까? 몇 배야? R이 몇 쯤이야? 그러니까 R이 6제곱 구해라는 게 답이야.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이거 벌써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얘는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돼요. 너무 빠르나? 맞죠? A 묶어내면 얘가 800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R 세제곱으로 그냥 R 세제곱 묶어내. R 세제곱 묶어내면 뭐 돼? 그냥 이거 바로 가자. 맞지? 그게 요거 이해되냐? 첨자의 차이만큼 빠지는 거야. 그냥 이거 바로 이용합시다. 여기 얼마나 돼 있어? 됐죠? R 세제곱 얼마 나와요? 4분의
3. 6제곱 얼마예요? 뭐 이게 끝이야. 뭐 없어요. 무슨 발전되지? 봐. 자, 마지막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 원래 다음 시간 합시다. 못하겠어요. 미안하다. 자, 오늘 원래 계획은 원래 할게였어요. 자. 자, 그래서 뭐 이게 문제야? 자, 벌써 내가 우리 꼬라지 다 정리해 줬는데? 자, 첫째 항 더하기 4항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합의 구조를 보니까 조금 이해해 봅시다. SN이 실제로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2죠. 어때요? 얘와 얘가 다르죠? 그럼 몇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2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2항부터 등비수열이야. 합의 구조가 다르면 2항부터 등비수열. 그러면 사실상 어떤 수열과 AN이 같게 나오냐면 이 꼬라지와 같게 나와요. 얘와 얘 같게 나올까 계산이. 알겠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구해봅시다. S1이 A1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자, 1 나오면 얼마 나오지? 1600이니까 실제로 14예요. 더하기 4항은 뭐 바로 AN 한번 구해봅시다.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니까 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AN은 4 묶어내고 4 묶어내면 4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냥 없어져요. 이걸 묶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4의 n 마이너스 1승으로 묶어내면 얘는 4 남고요. 얘는 1 남아요. 계산하면 3이죠. 결론적으로 12 곱하기 4의 n 마이너스 1승. 여기서 몇 항을 구해라? 4항 구해라. 12 곱하기 4의 세제곱? 맞아? 3 4에 나한테 이걸 시킨다고? 6, 3, 18 끝까지 해! 아니 예제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지?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하면 되겠죠? 다 하긴 못하겠어 이제 여기까지 계산했어. 자, 자, 그 다음 밑에 거 합해보죠. 밑에 거는 이제 바로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수연이한테 시켜봐야 되겠다. 5의 n제곱 마이너스 1 AK가 100일 때 K는 얼마입니까? 자, 딱 봐도 뭐처럼 보여? 등비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등비처럼 느껴져? 이거 딱 합이 같으면 그러면 AN을 바로 구해야 돼요. 수연님 곰비는 얼마인 것 같아? 한 5죠? 여기 뭐가 N이 붙어있는지 보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 아래 이제 이게 곰비잖아. 이제 꼬라지가 동료는 뭐야 그냥 볼 것도 없어. 첫째야. 그럼 적으면 인정? 그게 얼마가 나오는 거? 그럼 이거 25 되면 되죠? 25 나오려면 제곱돼야 되니까 몇 항이에요? 따라서 3이 되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숙제는 원리학기 빼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세요. 그래서 원리학기가 연습 문제 뭐 있냐면 한 문제 있어요. 많지는 않고 몇 문제 있다고? 한 문제. 근데 관점 하나만 터주고 갈게요. 관점 하나만. 그러니까 어떤 관점 하나만 터주고 가고 싶냐면 선생님이 자 1항 3항 이게 합의 구조에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를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뭐가 되고 곰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I 제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요거 대신에 요거는 첫째 항 넣고 여기는 I 제곱으로 적용시켜서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나 또? 뭐 이렇게 나와. A는 등비수열이라 줬어 조건이. 그럼 첫째 항이 그냥 뭐야? 얘야. 공비는 R 그대로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거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n개예요. 맞아요. 첨자의 차이가 하면은 n-1 나오죠. 근데 항상 한 개 더 해야 돼요. 항의 개수. 뭐 항의 개수만 잘 파악해서 오직 해석해서 푸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601번 빼고는
원리학교 빼고 6회 1번 빼면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원리학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아도 되는데 안 남겠지? 어쨌든 55분